일상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화를 경험합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갑자기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에 속상해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순간에 느끼는 화가 단순히 부정적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를 흔히 참지 말아야 할 감정,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신호이며 우리 내면과 외부 환경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즉, 화는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황을 바꾸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화가 오랫동안 억압되면 결국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이 높아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엄격한 문화가 있어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숨기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내면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리적 불안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뤄야 할까요? 단순히 참거나 분출하는 것을 넘어서 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는 무언가가 내 가치관이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거나 간과했던 문제들을 직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가 꼭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화를 적절히 인식하고 관리하면 자기 보호 능력이 높아지고 자기 주장과 의사소통 능력이 강화됩니다. 반면 화를 억누르거나 무조건 표출하면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내 정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화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성장 과정, 사회적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은 집단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라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참는 태도를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견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개인의 내면적 고통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감정의 구체적 특성과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화는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며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을 느낄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가 뇌에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는 일종의 경고 신호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으로 옮길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다른 사람은 화를 억누르고 감정을 숨깁니다. 후자는 스트레스가 쌓여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화 다루기 방식입니다. 직장에서는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감정을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가정에서는 세대 간 감정 표현의 차이가 커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화를 표현하는 방식과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이 심화되곤 합니다. 화는 결코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며 오히려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건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감정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화라는 감정을 마주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관한 깊은 이해입니다. 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쉽습니다. 일부에서 언급했듯이 화는 단순한 분노나 짜증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화를 건강하게 인식하고 또 조절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왜 화가 나는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단순히 화를 내자가 아니라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구나라는 근본적인 감정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런 자기인식은 감정을 다루는 첫걸음이자 건강한 감정 조절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분노 표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비폭력 대화법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대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가 화를 조절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는 종종 오랜 기간 누적된 스트레스가 결국 폭발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꾸준한 운동, 명상, 충분한 수면과 같은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바쁜 일상과 높은 업무 강도를 고려할 때 의식적으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몸과 마음 모두를 돌보는 습관이 쌓이면 화가 올라올 때 더욱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약 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화가 심리적인 근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대처법과 새로운 관점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분노 폭발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감정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화를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여긴다면 그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화가 자신의 가치관과 경계를 점검하고 내면을 돌아보는 신호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화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키우는 과정이며 그 결과 더 안정된 정신 상태와 평화로운 내면을 만들어냅니다. 화를 감추거나 억누르지 않고 이를 이해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정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라는 감정은 단순히 참거나 무조건 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며 건강하게 소통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과정이 완성될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신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화라는 감정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